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성심고전읽기의 신현경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장자 4편, 그러니까 7편으로 되어 있는 장자 4편에 이제 1장이 소요유였죠. 소요한다는 거.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여유있게 논인다는 뜻을 가진 소요유편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재물론, 2장의 그 재물론, 모든 것이 한결같다. 한결같다는 건 나와 너의 차별을 두지 않는 거죠. 내가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하고, 이런 가치 판단의 헛됨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재물론이에요. 그래서 재물론이 장자에서 이 재물론만 제대로 이해해도 장자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2장 재물론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론이 근데 이제 이 재물론을 14장으로 또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버려라. 그래서 망아지경, 나를 잊어버린 지경. 그게 뭐예요? 주관적 가치 판단이 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자신의 주관적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서로 간에 자기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만이 옳다고 그런다는 건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를 잊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이 장자 4편이 주로 그 자기 성찰의 단계를 7단계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 성찰의 그 어떤 무아지경의 단계로 가서 절대 자유의 경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에 대한 그 참된 자기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 편이 그것이 참된 자기를 찾고 그 참된 자기와 또 대상, 그 대상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나를 알아야 그 나라는 거는 이제 겉에 이렇게 둘러져져 있는 어떤 언어화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이해해야 그걸 통해서 진정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이해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큰 부분 중에 하나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 가치 판단을 버려라. 근데 이제 이 주관적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얘기 그 서로의 그 자기 중심이 부딪히게 되죠. 그 자기 중심에 구축해 놓은 그것은 결국은 욕망이 되고 환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연의 교향악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 말의 다양한 층을 들, 듣는 것이 지뢰, 땅의 소리다. 땅의 모든 것의 소리를 구분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늘의 소리, 천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는 결국은 그 하늘 중에 내가 있고 그런 연결 속에서 내가 또 하늘이 되고 타인도 하늘이 되고 이제 그것이 하늘의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에는 무한 자. 한계가 없는 자는 있다는 거죠. 한계가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작은 지혜에서 벗어나라. 뭐 하루살이의 삶과 붕세와 그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현상은 있어도 형체는 없다. 지난주에 이제 잠시 한 건데요. 예를 들어 마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양한 현상은 있어도 이 마음을 우리가 형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참된 자 또는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달리듯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국은 소요유와 또 연결되기도 하지만 천천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살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여튼 마음으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 그걸부터 시작을 해서 내 안에서 스승을 어, 찾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말이란 소리가 아니다. 그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물은 상대성을 지닌다. 아마 여기까지 오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할 거는 그 형체가 없다. 그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형체가 없다는 그 얘기 중에 그러면서 그 자기 중심의 그런 자아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참마음을 얻지 못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재미나게 하나의 사례를 듣는데요. 월나라로 떠나면서 이제 오늘 월나라로 떠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어제 월나라에 도착했어. 이런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릇 그 말이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무릇 말이란 무심하게 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그냥 무심하게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말이란 기심. 그러니까 내 말에서 목구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기심으로 얘기를 하네요. 말한 내용은 아직 옳은지 그른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일단 아까 월나라 사람이 오늘 떠나면서 어제 도착했어. 이런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연 말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사람의 말은 새끼새의 울음소리와는 다르다. 그러면 과연 시비가 있는 것,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돈은 왜 가리어져 있어서 참과 거짓을 발생하게 하고 참된 말은 어디에 가려져 있어서 시비 다툼이 생기게 하는 것일까? 돈은 어디 가서 오지 않고 참된 말은 어디에 있길래 시비 논란이 있는 것일까?
사실 그 자기 중심의 그런 인식에서 그 믿음이 되고 그게 인제 말로 나왔을 때 그 말이 결국 자기 중심의 말이잖아요. 그런 것이 '나만 옳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의 인식이 믿음이 되고 그것들이 서로 말이라는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시비 논란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도는 자그마한 분별 지식에 가려지고 참된 말은 허황된 말에 가려진다. 따라서 유가와 무가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유교에서 인제 유가 그리고 유가의 공자, 맹자 그 이후에 인제 묵가파도 인제 나오게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예 미안해요. 자 그러면서 인제 서로 자기 관점이 옳다고 시비 논쟁을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바를 비판하고 한쪽이 거부하는 것을 굳이 긍정한다. 상대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한쪽이 옳다고 하는 것은 틀리다고 하는 거는 대도에서 어 발급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은 틀렸고 내 이론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서 인제 시비가 붙고 그거는 인제 큰 대도에 발급만 갖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제 좀 더 세분해서 생각을 해 보긴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에서 본 인식으로 자기만 옳다 그러고 남을 틀렸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자기가 틀린 거죠. 그런데 인제 이런 그 자기가 본 인식이 믿음이 돼서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허다하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당파 싸움도 있고 심지어 히틀러는 자기가 본 세상만이 옳다고 인제 생각을 하고 그 수천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을까지 하잖아요. 이런 그 역사에 이런 일이 허다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참 우습다는 거죠. 사물을 저것 아닌 것 저것이다. 아닌 것이 없으며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사물이란 특히 인제 자연을 얘기하죠. 거기서는.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죠, 자연 속에. 저것으로 보면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알면 모두를 알게 된다. 그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한자어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할 뿐인데 자기 중심의 인식만이 옳다고 시비를 가를 때 인제 결국은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여기에 인제 매몰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스스로를 알면 모두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참된 스스로라는 거는 이 참된 자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것과 이것은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 상대성이라는 거죠. 내가 가치 판단 중에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이 있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 있고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무엇이든지 어떤 가치 판단에는 상대성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오히려 틀린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은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 하지만 삶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있는 것이다. 옳음이 있으므로 옳지 않음이 있다. 분명히 어떤 옳다, 옳은 게 있죠. 거기에는 지금 이 장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철저하게 어, 그 옳음. 근데 이제 이게 말로 옳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중심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옳음은 또 다른 면이지 틀린 옳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자기만 옳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이 인제 틀림. 나만 옳다 그러면 상대방이 틀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틀림을 근거로 옳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상대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여기서 상대적인 시시비비라는 건 나 중심의 자아의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홀로 도에 비추어 본다. 이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도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아까 망아지경, 결국은 무아지경, 무아지경 속에 자기의 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절대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거를 이제 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긍정이다. 결국은 크나큰 긍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또한 저것이며 저것 또한 이것이다. 저것에 또한 하나의 옳고 그름이 있고 이것에도 또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도의 단계에도 옳고 그름이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틀린 거를 굳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보자면 그것은 자기 중심의 것, 자기한테 매몰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인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것에도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것과 이것은 없는 것일까? 물어보죠. 분명히 저것과 이것은 나와 너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한 우주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객체로서의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형체가 없는 그 기본 본성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저것과 이것이 대립이 그치는 것을 도 도의 추 우리가 이제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아주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추. 도출하야 비로소 환중을 얻어. 환중이라는 건 그 커다란 원의 중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궁한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 오름도 하나의 무궁한 변화이고
이 도의 측면에서 도의 오름이라는 건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도의 오름, 진이죠. 오름도 하나의 무궁한 변화이고 틀림도 또한 하나의 무궁한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대도에 밝음만 갖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옳음과 틀림이라는 그 가치 판단이 밝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손가락으로 저 사람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내 손가락이 있어요. 내 손가락으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내 손가락이 아닌 저 사람의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이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말을 가지고 나의 말이 저 말이 아니라고 가리키는 것은 진정한 나의 말을 얘기해야 돼. 저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야. 그것은 나의 말을 가지고 저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고 만물도 하나의 말일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면 나도 옳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면 나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망하지경의 얘기를 결국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두를 도에 맡긴 채 행하는 자는 현재 이루어진 그대로일 뿐 시비의 분별이 필요하지 않다. 어째서 그렇게 될까? 어, 이제 결국은 그 시비의 분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아니 이거 현실 우리가 이제 가시 볼 수 있는 이 형체를 볼 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분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라는 거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삶과 죽음의 분별이 없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다? 어, 그런 말 밑에 있는 그 말 밑에 있는 자기 중심의 그 인식에서 벗어나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될까? 좋은 것에는 본래 좋다고 할 것이 갖춰져 있고 어째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가? 좋지 않은 것은 원래 좋지 않은 것이 있다. 만물은 참으로 본래 그런 바가 있으며 사물마다 원래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본성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좋고 좋지 않음 그런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라도 옳지 않음이 없는 것은 없다. 분명히 옳지 않음, 틀림이라는 건 있지만 거기서 틀렸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커다란 대들보와 자그마한 집기둥, 문둥이와 서시라는 미인, 그리고 허풍쟁이나 사기꾼, 개병가 혹은 괴이한 것을 말하는 사람. 이런 분별이 모두 도 가운데에서는 하나가 된다. 아무리 형체가 괴물 같고 그런다 한들 그 본성은 하나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같은 그 본성들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세계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음, 매우 생태적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도 사실은 너무 인간 중심의 그런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파괴한 자연의
자연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그 어떤 자연 파괴에서 나온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파괴는 곧 완성이며 완성은 곧 파괴이다. 그러니까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그것이 완성으로 가고 그러면서 완성이 되면 그것은 또 다시 파괴로 가죠. 언제나 변화한다는 어떤 도의 이치를 얘기해요. 하지만 만물은 원래 본래 완성도 파괴도 없이 다 함께 하나이다. 커다란 그 붕이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루살이의 삶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커다란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하나의 빛이다. 오직 도에 능통한 사람이라야 만물과 하나됨을 알아.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일반 사람에게 맡겨뒀다. 그대로 맡길 뿐이므로 이미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것을 도라고 일컫는다.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것도 그런 안 한 그런 거 주장하지 않을래. 어, 그런 의도조차도 모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도라는 거죠. 정신을 수고롭게 하여 하나가 되려 해도 끝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 이를 조삼, 아침에 3번. 조삼이란 무엇인가? 원숭이 사육사가 상수리를 원숭이에게 주면서 말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벌컥 화를 냈어요. 조삼모사죠. 그래서 사육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에 3개 주겠다 하니 와 먼저 사실 숫자는 같죠. 개수는 같아요. 근데 아침에 먼저 4개 준다니까 그제서야 원숭이들이 한결같이 기뻐해요. 명실, 실제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기쁨과 노여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 도를 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네요. 또한 그대로 맡겨야 할 따름인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시비를 조화시켜 자연의 평등에서 쉬게 하는데 이를 양행, 양쪽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 연결성을 얘기해요. 양행이라 일컫는다. 자, 오늘은 재물론 모든 것이 한결같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기말고사 있는 거 알죠? 기말고사는 이 장자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원고지 쓰는 방법 그거 한 번 더 정리 좀 해줄게요. 그리고 어,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요번 주겠네요. 요번 주까지 이제 그동안 좀 못했던 것들 물론 다 잘 제때제때 과제도 내고 중간고사도 잘 치른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과제란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신경 써서 다음 주까지 하고요. 아니 14일까지라고 그랬죠. 그거는. 그리고 기말고사 제출은 2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주 수업은 이제 21일까지고 제출도 21일까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좀 미리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인제 독후감을 쓰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말고사 그리고 한 학기 했던 것들 잘 챙겨 보고요. 정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건강하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